아침에 일어나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인데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하얘진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빈혈인가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지럼증은 누구에게나 흔한 증상이고 그 자체로 무조건 큰 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그냥 넘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으로 짚지도 못한 채 머리를 부딪혀 결국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어지럼증과 관련된 기사, 논문, 건강책 300권을 읽고 직접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내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노력의 결론을 이 한 편의 영상에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건 약도 병원도 아닌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과 음식으로 당신의 일상에 다시 균형과 안정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혜발굴 채널은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고 오늘 이 영상 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다짐이자 저에게는 큰 응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느끼고 계신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 그걸 그냥 넘기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아지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뿐인데 눈앞이 하얘지면서 휘청했어요. 밥 먹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순간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어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해서 머리가 잠깐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피를 펌프처럼 끌어올려서 뇌에 보내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느려지고 심장이나 혈관의 힘이 약해져서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어지럼증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골절이 생기고 심하면 뇌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을 먹지 않아도 지금부터 단순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어지럼증은 처음엔 가벼운 경고처럼 시작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옥순 할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절대 서둘러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손으로 허벅지를 짚고 다리를 몇 번 움직여준 후에 천천히 몸을 세웁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고개를 먼저 들고 발을 내린 후 몇 초간 숨을 고르고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식사하면 피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식후 어지럼증은 더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는 식사 후 10분 정도는 꼭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할머니는 또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 침대에 앉은 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반대로도 돌려주면 그날 하루가 한결 안정된다는 겁니다. 혈액이 다리에 몰려 있다가 몸 전체로 서서히 돌게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바나나를 1개 드시고 미역국을 꼭 챙기십니다. 처음엔 그냥 몸에 좋다니까 하고 드셨는데 나중에 보니 이 음식들이 어지럼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바나나는 피를 부드럽게 돌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미역국은 수분을 채워주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국물까지 마셔야 더 좋지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은 기립성 저혈압을 줄이는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습관이 됩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지금도 천천히 일어나고 발목 돌리기와 아침 식사 습관을 지키면서 더 이상 어지럼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영상 보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이 바뀐 기분이에요.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는 어지럼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그냥 넘기느냐 아니면 오늘부터 지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실천 하나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무조건 병원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습관들만 지키셔도 다시 일어날 때 안심할 수 있고 당신의 하루가 더 안정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자 옆, 침대 옆,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김정래 여사님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이제는 혼자서 하루하루를 차분히 보내는 게 익숙해졌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베개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니 속이 울렁거리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입도 마르고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우 전화기를 잡고 동네 병원에 연락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뇌에는 상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 대신 의사가 말하길 이석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그게 병 이름이에요? 하고 되물었을 정도였답니다. 이석증이라는 건 우리 귀 안에 있는 작은 돌 조각이 자리를 벗어나 평형 감각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몸이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세상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병이지요. 특히 이석증은 고개를 갑자기 돌릴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혹은 누워 있다가 자세를 바꿀 때 자주 나타납니다. 심할 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처럼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인을 모르면 더 무서운 병인 줄 알고 겁부터 나게 되지요. 이석증은 잠잘 때 머리를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를 2개 겹쳐서 머리를 조금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김정래 여사님은 운동과 함께 생강차를 자주 마셨다고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땐 생강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또 하나, 등 푸른 생선도 자주 드셨습니다. 고등어나 꽁치처럼 기름진 생선은 몸 안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귀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추천해준 식단이었지요. 이석증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증상을 그대로 두면 공포심이 먼저 앞서고 일상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위축되고 움직이기를 꺼리게 되는 겁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눕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셨지만 하루에 한 번씩 생강차를 마시며 이제 어지럼이 와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석증은 약 없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하루 5분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어지럼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는 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하신다면 어제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불안함 없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69살입니다.
오전 9시쯤이면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고 아침은 늘 공복 상태로 운동 후에 드셨습니다. 배 좀 꺼트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걸은 지도 꽤 오래됐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화 끈을 조이고 걷기 시작했는데 한 바퀴를 채 돌기 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벤치에 가까스로 앉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속이 메스껍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분이 다급히 부축해 집으로 모셔주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이런 증상을 병원에서는 저혈당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당이 너무 떨어져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밥을 안 먹었거나 아침을 거르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경우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식은땀이 쏟아지고 머리가 띵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며 심한 경우엔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도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정확히 듣고 나니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은 단순한 어지럼이 아니라 심하면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혈당 증상은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을 거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외출하거나 운동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오랜 시간 음식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활동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그 뒤로 아침에 꼭 바나나나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이라도 챙겨 드시고 그 후에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식은땀도 나지 않고 걷기 후에 오는 피로감도 훨씬 줄었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외출할 때 작은 사탕이나 곡물바 같은 걸 항상 챙겨 다니는 겁니다.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갑자기 어지러울 때 응급식처럼 쓸 수 있어요. 설탕 한 조각, 우유 한 모금만으로도 증상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께는 고구마와 삶은 달걀, 이 두 가지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 공급해주는 든든한 음식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하루 3끼 중 특히 아침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식탁에 고구마 반 개, 삶은 달걀 1개,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챙기신다고요. 무언가 대단한 건강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식사가 몸을 지키는 벽이 되어준다는 걸 스스로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은 자주 겪으면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쓰러지면 어쩌나, 다시는 밖에 나가기 싫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몸보다 먼저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의 리듬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은 내 몸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게 들어주면 됩니다. 아침을 챙기고 너무 오래 공복으로 지내지 않고 가방 속에 작은 간식을 하나 넣어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들은 어지럼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은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윤종식 어르신은 78입니다. 평생 한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다가 몇 해 전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게 하루의 유일한 일정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소리가 이상하게 늘어지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형님 괜찮으세요? 하고 다급히 물었고 윤 어르신은 그제야 거울을 봤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조금 전부터 어지러웠고 왼손이 힘이 빠지는 듯 했는데 그 모든 증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일과성 허열 발작, 즉 작은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으로 가기 전 몸이 미리 보내주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처럼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어지럼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가고 있다는 위험한 징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병 후 몇 시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5가지 한글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다면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똑같이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힘이 빠진다면 뇌혈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말입니다. 평소처럼 말이 잘 안 나오고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어눌해졌다면 뇌가 이상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절대로 기다리거나 지켜보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예전과 다름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따라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상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몸은 언제나 먼저 알고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윤 어르신은 그 후로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빼먹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견과류를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2가지가 뇌혈관 건강에 좋다는 걸 듣고 밥상 위에서 가장 먼저 챙기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시금치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는 혈액순환을 도와 뇌까지 영양분이 잘 도달하게 해주니 아침 한 줌, 점심 한 줌씩 꼭 챙기면 좋습니다. 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한 번씩 확인하시고 두 팔을 올려보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루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 안 갔으면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날 살리려고 신호를 보낸 건데 그걸 듣고 움직였던 게 정말 다행이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생활을 점검하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늦지 않게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지럼증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나도 저랬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지럼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방치하면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이유, 잠자리에서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웠던 순간, 식은땀과 떨림으로 놀랐던 아침,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안 올라갔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의 의미를 새롭게 마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작은 신호, 작은 어지럼, 작은 이상함이 나를 살리려는 몸의 목소리였다는 것을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 한 잔, 바른 자세,
따뜻한 식사, 천천히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목 돌리기, 물 한 컵 챙기기, 바나나 한 개 먹기.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실천이 당신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발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성껏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당신에겐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의 시작이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덜 어지럽고 더 단단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가볍고 더 환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